시간에 선택자 하나 말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선택자들 기존에 했던 거 보면요. 자, 이 문서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선택자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가 뭐 이제 문서에다가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해야지 되는데 적용하기 위한 선택자를 우리가 기본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전체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전체 선택자와 요소 선택자, 그리고 ID 선택자. 그런데 ID 선택자는 앞에 식별 기호가 이 샵 들어간다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라고 해서 클래스 선택자 또한 식별 기호가 이렇게 클래스 점 들어가는 거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결합 선택자는요. 자, 우리가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선택자 아래에다가 H4 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자, 결합 선택자는요, 두 가지 선택자를 동시에 쓰는 거를 우리가 결합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선택자를 사용하여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지정이라고 쓸게요. 대상을 지정하는 것을 지정하는 선택자입니다. 써보세요. 신소연 씨? 네. 자, 그래서 서로는 다른 두 개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자, 우리는 태그 선택자 또는 클래스 선택자, 태그 선택자 혹은 ID 선택자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써요. 먼저 앞에 시작되는 거는 요소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만 넣어도 하나의 선택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엘리먼트 대신에 H4가 됐던, H3이 됐던, P가 됐던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은 자, H3 태그나 H4 태그나 또는 P 태그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보았을 때요. 자, 그런데 자, 선택자를 하나 더 여기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추가해서 쓸 선택자는요. 여기다가 점 찍고 자, 이 점은 무슨 뜻일까요? 그쵸, 이 점은 클래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클래스.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 형태 자, 선택자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쓸 때 이 사이에는 반드시 공백 문자가 들어가시면은 안 돼요. 자, 한 줄로 쭉 붙여서 쓰는 건데, 자, 태그 선택자와 함께 클래스 이름은 함께 쓰는 거를 보고 우리는 얘를 결합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하나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또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아이디도 역시 우리는 요소 이름과 함께요. 샵 넣으면은 아이디 이름이죠. 그래서 아이디 네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 또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봐보시면은 자,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지만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H4 태그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자, 하나는 클래스 쓰시고 아래 거는 아이디 이름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요. 자, 딱히 뭐라 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ABC라고 쓰겠습니다. ABC. 자, 그럼 여기 만들어져 있는 아이디는 ABC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 이름을 위에다 똑같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이디 이름으로 사용이 된 거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뭐 물론 아이디끼리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치지만 그렇다면 클래스한테 중복해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자, 클래스는 괜찮아요. 자, 아이디끼리 같은 이름이 중복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이디끼리.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데이 6-2 스타일 열어주시고요. 자, 우리 저 위에다가 H4에다가 지금 글씨 파란색을 넣어놨어요. 아, 빨간색을 넣어놓기는 했어요. 자, 여기다가 H4 선택 다시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 컬러 올리브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올리브. 자,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 이 친구보다 전에는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썼지만, 자, 빨간색으로 쓴 거를 여기 30번째 줄에서 다시 올리브로 얘를 덮어 쓴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우리는 빨간색 글씨가 아니라 얘를 저장해 놓고 확인해 보시면은, 자, 올리브 색깔의 글씨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둘 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먼저 class.abc라고 하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클래스 abc라고 쓰면은 얘를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글씨 색깔을요. 컬러 쓰고 그리고 자, 다저 블루 라고 한 색깔로 그냥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빨간색 썼다가 다시 올리브로 바꿨다가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얘한테만 자, 이 파란색으로 글씨 색깔이 얘만 바뀌겠죠. 얘만. 그래서 element.class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클래스 ABC가 적용되어 있는 이 친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글씨 색깔이 자, 얘만 파란색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네 두 개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파란색이 적용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올리브가 적용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얘를 저장하시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자, 올리브로 적용이 안 돼요. 자, 선택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자, 얘네들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먼저 쓴 것보다 나중에 쓴 게 더 우선순위가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빨간색으로 썼지만은 빨간색으로 쓴 거를 아랫줄에서 내가 무언가 다른 속성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그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같은 선택자일 경우에는 나중에 쓴 게 우선순위가 크지만요. 일반적으로 태그 선택자보다 클래스 선택자가 우선순위가 더 커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다 라고 하면요. A, B, C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자, 얘는 클래스 선택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클래스 선택자한테 무언가를 적용을 해 놓으면은 태그 선택자로 얘를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선택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먼저 그거를 기억하셔야지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결합 선택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 위에다가 H4 태그 쓰시고 클래스 A, B, C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요소명이 H4이면서 클래스 이름이 ABC인 요소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내가 색깔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 하시면요. 자, 색상이 굉장히 격렬할 것 같아요. 짐작이. 자, 그러면 아래쪽에 거는, 자, 요소명이 뭐든 간에 클래스명이 ABC인 요소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거는, 자, 요소라고 하는 이름이 얘는 H4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자, 선택자들 간에는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태그 선택자보다 클래스 선택자가 더 우선순위가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선택자에서 무언가 색상을 변경해주면 속성을 적용을 해주면은 다른 선택자가 얘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자, 이것도 역시 자, 결합 선택자가 우선순위가 더 커요. 확인해 보시면은 결합 선택자에서 적용해 놓은 색상이 그 아래쪽에서 쓰고 있는 클래스 선택자나 태그 선택자가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선택자들 간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를 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건 제가 또 따로 정리해 가지고 올려 드릴 거예요. 일단 따로 어디다 적어 놓으셔도 괜찮고요. 자, 올려드리는 거 확인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큰 거를 먼저 고르자라고 하면은 ID 형태로 쓰는 ID 결합 선택자가 제일 우선순위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 태그 이름과 ID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선택자. 자, 이게 우선순위가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ID 선택자가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결합 선택자가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가 있고요. 그리고 태그 선택자가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여기에는 자, 복수 선택자 우리가 배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선택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자 상단에다가 아이디 결합 선택자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그 선택자를 다시 한번 쓰실 때가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같은 선택자가 아니라 다른 거를 써가지고 내가 색상이라든가 무언가를 변경을 해 놓겠다. 그러면 그게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자를 사용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자, 통일된 한 가지 방식의 선택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취지 때문에 저는요, 자, 아이디 결합 선택자와 아이디에 관련된 선택자는 우리 수업에서 잘 쓰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쓰는 거는 클래스 결합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태그 선택자 등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아래쪽에 가서 이제 전체 복수 그룹 선택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H4 하나 써주시고 아래에다가 P택 하나 써 놓을게요. 자, 복수는요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요소를 동시에 지정하는 선택자를 자, 우리는 복수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하실 때는 뭐 태그면 태그, 클래스면 클래스 그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선택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선택자가 있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 선택자들은 콤마로 구분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H4에 가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ID 선택해서 시켰다 그러시면은 샵 ID name이라고 해서 선택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콤마 찍고 또 다른 형태 클래스 선택자도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콤마 찍고 자, 태그 네임 요소 이름이라고 해서 엘리먼트 또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 또 태그 네임이라고도 부를 거거든요. 자, 태그 네임 형태로도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요소 3개가 지금 동시에 선택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건 딱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보겠습니다. 저는 글꼴 관련 스타일이라서 214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214페이지 한번 참고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214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시게 될 건데요. 자, 텍스트 관련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글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글자 형태들을 자, 만들어내는 속성들을 볼 건데, 자, 제가 수업을 하는 것과 이 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책에 있는 내용이 더 많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수업 때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하시는 거는, 자, 주로 이제 저 수업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어떤 속성들 위주로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을 같이 하실 때는 저하고 같이 한 것만 하셔도 충분한데, 자, 근데 이게 뭐 실무에서 이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자, 세문서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장할게요. 자, HTML 문서에 가셔서 오늘은 day 07 다시 1 넣고요. 자, 오늘 먼저 글자에 관련된 스타일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폰트 스타일.html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먼저 바디에다가 he 태그 하나 써주시고, 자,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기 214페이지에는 텍스트 관련 스타일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쓰도록 할게요. 텍스트 관련 스타일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아랫줄에다가 얘에 대한 설명을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왜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은, 자, 각각의 태그들에게 우리가 글자 크기, 색상 이런 것들을 여기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HTML 자체 내에서는. 자, 만약에 나는 HTML 자체에 사겠다 그러시면은, 자, 얘를 요만큼 폰트 태그라고 하는 걸로 둘러싸 놓고, 둘러싸 놓고요. 여기다가 컬러라던가, 그리고 크기라던가, 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글씨 크기라든가 그런 건 바뀌기는 할 거거든요. 그러면 텍스트 관련 스타일이 이렇게는 보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자, 꼭 글자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 화면에 대한 레이아웃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때 크기,
배경 색깔, 여러 가지 효과들, 그런 것들을 넣을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HTML 태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또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를 디자인해 놓고 그거 똑같이 만들려면은 로고라든가 메뉴라든가 그런 거 전부 다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테이블, 표 형태의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다시피 테이블, 표 형태로 만들어진 레이아웃은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iv 영역 형태의 레이아웃을 구현을 하면서 그 영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기 위해서 스타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는 사용을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타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래다가 자, 이 책에 보시면요, 텍스트 스타일 중에서도 글꼴과 관련된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텍스트가 아닌 글자의 모양새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내용에 맞는 글꼴과 글자 크기, 굵기와 이탈릭체 여부 등 글자에 바꿀 수 있는 글꼴 속성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폰트라고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먼저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건데, 자, 저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와 글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지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네요. 자, 이거 한글로 뭐라 하는지 제가 몰라서, 자, 폰트와 폰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텍스트의 자, 모양을 적용하는 속성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요거를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하나의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자, 단어라고 하는 것도 모두 다 통틀어서 우리는 텍스트라고 부를 거고요. 이 텍스트들은 폰트라고 해서 이 철자들 하나하나를 캐릭터 또는 폰트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요. 글자로 보이는 것들, 글자라고 인식이 되는 것들한테는 무조건 이 속성들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BR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것들은요. 자, 여기까지만 쓰고. 자, 아래에다가 여러 가지 속성들을 배울 건데요. 자, 먼저, 자,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전에 했을 때 여기다가 HR 태그를 그려서 주로 하나 그려서 얘네들을 큰 제목과 작은 제목들을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여기다 이제 H3 태그 넣어서, 자, 뭐, 중제목,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그쵸?
자, 근데 이게 자, 좀 명확하지를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태그 한번 우리가 또 써보시도록 할 건데요. 자, 가로 여시고, 필드 셋이라고 하는 태그를 한번 써볼 거예요. 필드 셋. 자, HR은 수평선을 만들어주는 태그다라고 하면요. 필드 셋이라고 하는 태그는요. 보시면은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박스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태그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용이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우리는 이 필드셋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자, 각각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속성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철자가 다소 길죠? 자, 그리고 필드셋의 탭으로는요, 여기다가 자, 레전드라고 하는 거를 써가지고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레전드. 써가지고 여기다가 탭 제목이라고 일단 한번 써놓고 그 아래 레전드 필요한 내용이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분간 필드셋이라고 하는 태그를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자,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는 H2P, 뭐 UL, LI, 자, 단축되어 있는 코드들을 많이 썼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필드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길어요. 자, 그래서 얘를 짧게 쓰시려면은 우리가 MS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어 쓰시면 되는데, 자, 필드셋은 FST라고 이야기를 짧게 해서 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레전드는 LEG라고 탭 누르시면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FST 누르고 탭 누르시면 필드셋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레전드는 LEG 누르고 탭 누르시면 만들어질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레전드는 필드셋 안에 들어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은 필드셋과 레전드는 부모와 자식 관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FST 필드셋과 자식은 요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레전드 LEG 넣고 탭 누르시면 이제 무언가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이거는 탭 누르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둘게요. 우리 이따가 또 여기 뒤에다 뭐 추가할 게 있으시거든요. 자, 이제 표기하는 방법 보았으니까는 우리가 이제 필요한 속성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거는요. 자, 여기 책에 지금 속성, 폰트 패밀리 속성에서 글꼴 지정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215페이지에.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자, 글꼴을 지정하는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을 볼 겁니다. 자, 여기다가 폰트 패밀리 자, 쓰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이제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려면 얘한테도 CSS 문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day 7-1 style.css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링크까지 한번 걸어서 완료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구사항은 자, 이 내용이에요. 현재 문서에 필요한 스타일 문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링크까지 해야지 적용할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링크에서 스타일을 적용할 준비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스타일 폴더가 어디 있을까요? 아, CSS 폴더. 저기 아파서 못 왔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저거 스타일 폴더 못 만들면은 제가 그걸 교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1교시 건데 아우 정전기. 제가 보고 왔어야 되는데 해봤는데 우리가 수업을 하루 빠져버리면 이 수업은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기다가 만드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같이다가 만들 거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다가 스타일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day 07-1 style.css 문서를 만들어 놨고, 전 미리. 자, 링크를 할 건데, 자, 이 링크는 반드시 꼭 헤드 태그 안에다 할 필요는 없기는 하죠. 그리고 얘가 제일 먼저 쓰이던, 제일 나중에 쓰이던 상관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 놓고 쓰셔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자, 위에서부터 순서에 맞도록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가 편하실 거예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링크 하나만 쓰지만은 나중에 가시면 이 링크 태그를 여러 개를 쓰실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자, 만들어진 CSS 문서는 CSS 폴더 안에 07-1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으셔야지 얘는 적용할 준비가 된 거고. 자, 그러면 적용이 잘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전체 선택자 하나 넣고, 뭐, 글자 색깔, 컬러를 레드로 한번 바꿀 거예요. 라고 해서 한번 넣어보시면은, 자, 모든 글자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애가 잘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인 거죠. 자, 그럼 적용되고 나는 확인되었으면 이거 이제 지우셔도 되는 거예요. 자, 얘는 그냥 적용됐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목적으로
넣었던 거죠. 자, 나는, 자, 이렇게 했는데 빨간색으로 글씨가 안 나왔다 하시는 분 손. 자, 이거 해결 못하고 다음 넘어가면은 못해요. 계속. 예. 죄송해요. CSS 지금 엉뚱한 데다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문서는 어디에다가? 반드시 HTML 폴더 안에다가.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 잠시만요. 죄송해요. 예. 또 빨간색 안 되시는 분? 잘 나오나요? 잘 나왔다가 지운 거죠? 확인한 다음에. 자,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폰트 패밀리. 자, 그래서 폰트 패밀리는요. 자, 어떤 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아래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P 태그 하나 써주시고, 제목도 하나 미리 좀 달아 놓을게요. H3 태그 하나 쓰시고, 여기 책에 있는 거. 자, 폰트 패밀리 속성 해서 여기에 글꼴 지정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 자, 이 글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P 태그로. 자, 그래서 보니까요. 글꼴을 지정해 볼까요? 자, 웹 문서에서 사용할 글꼴은 폰트 패밀리 속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속성은 바디 태그를 비롯해 P 태그나 HN 태그처럼 텍스트를 사용하는 요소들에게서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은요, 자, 글자를 포함할 수 있는 태그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걔네들을요, 우리가, 자, 텍스트, 콘텐츠, 태그들에게 주로, 자, 텍스트 콘텐츠 태그들에게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텍스트 콘텐츠 태그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텍스트 컨텐츠 태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글자를 포함할 수 있는 태그들, 글자를 이렇게 자식으로 가질 수 있는 태그들을 텍스트 컨텐츠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것처럼 HN 태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P 태그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UL 태그는요. 자, 텍스트 컨텐츠 태그일까요? UL 태그. 그렇죠. UL은 글자로 포함할 수 없죠. 반드시 UL은 li 태그만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L은 아니에요. li 그리고 dt, dd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뭐 인라인 형태의 태그도 있겠지만은 지금 저기 뭐 레전드라던가 div라던가 자,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텍스트 콘텐츠 태그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텍스트 콘텐츠 태그는 hn 태그, p 태그, li, dt, dd, div, 레전드 등이 있다. 자, 근데 얘네는요, 주로지 반드시는 아니에요.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다 BR. 자, 그리고, 자, 글꼴로 지정을 하는 건요. 자, 반드시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문자에 대한 글꼴을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윤고딕이라는 글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포토샵에서 나는 제목으로 쓰고 있는 거를 윤고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윤고딕이라는 글씨가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그게 바뀌겠죠. 그쵸? 자,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글꼴을 바꾸려면은 자, 바꿀 글꼴이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요, 여기에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글씨를요, 자, 뭐 제가 자주 쓰는 글꼴 중에서 장미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장미체를 설치를 해가지고 제 컴퓨터에 깔았고요. 그래서 장미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글꼴을 폰트 패밀리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웹에다가 올려놓고 사람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휴대폰이나 집이나 회사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를 볼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글꼴이 장미체로 되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보는 사람들 컴퓨터에도 동일한 글꼴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그 글꼴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글꼴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할 글꼴이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하지만요. 또한 자, 사용자의 컴퓨터에도 동일한 글꼴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우리 10분 쉬었다가요. 자, 여기다가 이제 글꼴 적용하는 방법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